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사죄했습니다. 5.18 민주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과정과 배경을 말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 군사정권을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면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하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 5.18 민주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포스터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붙여놓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입장문, 사죄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사죄문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의 견해를 곁들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7일 저는 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 학생들이 시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발표를 듣고 밀려있는 강의 준비에 열중하던 중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발표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위법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 감은 행위, 적극 항변하지 않은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이것 또한 유죄입니다. 신군부가 집권하고 만든 국보위에 저는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그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분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장관도 하고 경제수석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은 1980년대의 한 10년의 자신의 행적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개인과 역사를 같이 섞으면은 좀 논리상 좀 모순이 생깁니다. 그 뒤에 문장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저는 북한군의 총칼에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학살을 피해 밤마다 거처를 옮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바람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쫓기는 자의 공포와 고립된 자의 좌절을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 호남 주민들이 겪었을 고립과 슬픔의 감정 또한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바람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에 편성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은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대목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작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작년 봄에 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3사람이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국회로 모시듯이 해가지고 국회 시설 안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분들이 통합당을 맹공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즉시 사과를 하고 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합당이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았고 거기에 가담한 세 사람도 광주 사태가 뭐 폭동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든지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세미나를 개최한 것인데 그것이 역공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정신인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 이런 큰 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오히려 광주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입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김대중식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신인 신한국당의 김명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등 진압에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 기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광주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을 하지 않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 미래통합당이 누가 이걸 부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5월 정신을 훼손한 일부 사람들이 어긋난 바람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중한 회초를 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무리하게 소급 입법까지 만들어서 단죄를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엄청난 행동을 그냥 무효화시키고 잘못했다고 해버립니다. 오히려 광주 사람들 앞에 가서 전두환, 노태우 진압자들을 누가 단죄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물론 김종인 씨는 김영삼 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은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에 관해서는 말씀입니다. 국가적 조사가 한 5번 있었어요.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습니다. 새로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광주 사태에 대한 아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발포 명령자가 있다, 선출하라.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더구나 전두환은 발포 명령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헬기 사격이 있었다, 밝혀내라. 안매장 사실이 있다, 밝혀내라. 했는데 안매장 밝혀낸 거 없습니다. 사격 명령자 밝혀낼 수가 없어요. 다만 만만한 국방부 송 국방장관, 너희 국방부가 특조위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30명 넘는 조종사와 관련자를 조사를 했더니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비무장한 양민들에게 야만적 헬기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완전한 조작된 보고서고 이것은 나중에 형사처벌감입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1980년 5월 광주 사태 기간 동안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헬기가 사격을 하면은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은 수천 발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관포 같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집은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서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몇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목격자는 바깥으로 나온 수십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언자를 찾아도 몇십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헬기 사격이 없었던 거죠. 조종사도 기관사도 정비사도 아무도 헬기 사격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피가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아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조작이 굴러가도록 만든 것은 미래통합당과 요 앞에 자유한국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비겁하게 광주라는 이름 앞에서 침묵한 것인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광주 사람들에게 해야죠. 광주 사람들에게 호소하듯이 해야죠. 역사적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라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지난 40년 동안 광주 사태에 대해서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금전적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회복도 했습니다.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만큼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늘 김종인 씨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40년 동안 미래통합당이나 이 국가는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한 일도 없다,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가운데 자신을 지배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대등하게 어깨를 견주게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의롭게 행동한 우리 국민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지금 우리를 지탱하는 소중한 양대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도 간단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과정에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의 상처로 남아 아직도 낡은 이념 대립을 계속하며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광주 사태와 관련 없이 지난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있었던 문제점, 소외되었던 사람에 대한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왜 광주에 가서 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지난 70년의 거대한 역사의 문제점을 왜 광주 사태와 연결시킵니까? 왜 광주 사람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명을 건설한 사람은 이 김종인 씨 문법에 따르면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걸 광주 사태와 연결시켜서
광주에서 사과하는 자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 사태와 직접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 발전사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할 자격이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위임을 받았습니까? 시대를 대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면은 광주 사람들은 개발 과정에서 완전한 피해자다. 이런 나쁜 인식,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 참회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5.18, 이건 좀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5.18 민주혁명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 미래통합당과 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아까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정도 말고는 보다 본질적인 것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광주에 대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 뭘 잘못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광주 사태 진압을 잘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잘했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은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전두환 정당을 이어받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면은 노태우 민자당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 족보를 따질 때.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한데 이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의 충고를 기억합니다. 빌리 브란트도 여기에 적당한 사례가 아닙니다. 빌리 브란트가 서독 총리로서 저 유대인 학살과 관계되는 그런 기념물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사과를 담은 것인데 이 광주 사태는 유대인 학살과 비교하면 안 되죠. 광주 사태 때 사망자가 약 2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약 170명, 그리고 군인 23명, 경찰관 27명입니다. 27명이 죽었어요. 27명이.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 학살식의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일만 설명드리면은 그때 공수부대가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시민 쪽에서 차량을 탈취해가지고 그 공수부대 원들을 덮쳐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치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장교들만 총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 명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김종인 씨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려한 휴가에 보면은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릎수화 자세로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를 사례로 든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5.18 민주묘역에 잠들어 있는 원혼의 명복을 빕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화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짐작이 됩니다. 요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계산된 사과입니다. 계산된 사과에는 진심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문장을 잘 쓰면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과문은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수준 이하입니다. 이런 사과는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정신과 맞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광주 사람들도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주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걸 광주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까요? 좀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주 광주에 가서 사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광주를 피곤하게 하고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광주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5%, 2% 됩니다. 이렇게 광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다음에 광주 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것이 광주와 관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전라도 플러스 좌파 연합 세력 아닙니까? 광주 분들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수 광주 분들의 좌경화,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라도 사람들을 지금 정부 요직, 특히 수사기관에 집중 배치하는 편향 인사, 이거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광주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꼭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경상도 사람이 이번에 검찰의 요직, 4대 요직을 다 독차지했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 이런 광주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광주 사람 앞에서 전면적 사과를 한다고 해서 광주 표가 옵니까? 그러면은 광주 문제에 침묵하는 미래통합당의 비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지역이 아닌 서울, 충청도, 경상도에서 표를 몰아줄까요? 그걸 다 떠나서 오늘 이 입장문에는 역사성과 사실관계와 공정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부심, 자존심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